그리고 이제 스피드와 정타를 치는 그 타이밍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백스핀 양을 또 컨트롤 좀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세게 쳤는데 잘 맞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생각보다 거리가 좀 실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이게 백스핀 양이 많아지면 아무리 내가 스피드와 정타에 맞더라도 이제 백스핀 양이 많아지면 결국 또 거리가 많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드라이버는 스피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000에서 한 2600, 700 사이 정도 들어오셨을 때 좀 정상적인 거리를 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좀 깎여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막 3500, 실제로 2500과 3500은 아마 드라이버 거리가 한 240m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20m에서 한 30m 가까이도 차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3,500 RPM 그 천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백스핀을 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목을 또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스윙을 할 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스피드가 빨라지면 생각보다 이 헤드는 열리려고 하는 성질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몸의 회전을 세게 확 해버리면 슬라이스가 확 나시는 분들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보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맞지만 결국 헤드의 끝이 저희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확 틀면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려는 동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윙이 빨라지면 질수록 그 헤드가 열리려고 하는 동작에 스윗스팟이 조금 더 뒤로 빠지는 느낌들을 이 손목으로 조금 커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피드가 빨라지더라도 백스핀까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실제로 내가 훅이 많이 나셔서 정말 백스핀이 너무 없어서 공이 빨리 꼬꾸라지시는 분들 그리고 빨리 커버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생각보다 이 꺾이는 양을 조금 더 평평하게 가져오 주시고 그리고 헤드가 빨라지더라도 얘가 생각보다 계속 평평함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 평평함은 결국 이 손목과 이 손등이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좀 평평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반대로 꺾이시면 심한 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반대로 백스핀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커브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면 좀 더 평평하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평평함을 가지고 와서 임팩트 때까지 계속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평평함이 계속 유지. 그래서 임팩트 맞을 때도 왼손등이 이렇게 일자로 평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더스틴 존슨의 스윙을 보면서 좀 멀리 치고 싶기도 하고 또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인 동작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무작정 이런 보인 동작만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사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많은 스피드가 필요하세요. 스피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내가 많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게 되면 힘이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이 탄도가 아예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드나 내가 땅에 놓고 치는 좀 긴 클럽들, 뭐 6번, 5번 그리고 유틸, 우드 이런 것들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조금 라이가 안 좋을 때 공이 굉장히 낮게 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별로 손목을 내가 조금 변환을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아까 평평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반대로 이렇게 꺾여서 넘어가는 정도로 가시면 정말 스윙 스피드가 120마일이 넘어가셔야 공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평평한 정도까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되시면 실제로 제가 치더라도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더스틴 존슨 같은 선수들은 정말 세게 치면 뭐 125마일, 뭐 130마일 가까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평한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평함을 유지해서 결국 임팩트 때까지 평평할 수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거리를 많이 늘리기. 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다이아몬드인가? 맞아요. 라는 이제 좀 궁금증을 제가 자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좀 힘을 빨리 쓰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빨리 접히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리를 멀리 보내기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일자라는 느낌보다 약간 팔자의 개념이 저는 훨씬 더 거리 많이 보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들을 보면 저는 야구 스윙을 봐도 사실 이렇게 타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클럽이 떨어져서 반대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도 보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탑스핀을 주는 것처럼 골프 스윙도 그런 약간 이동의 회전하는 느낌들 그리고 클럽 무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살짝 더 떨어져서 풀어지게 가주셔야 아주 스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스냅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가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머리와 그리고 이 그립 끝, 그 다음에 이 왼쪽 엉덩이, 그리고 발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마름모꼴 그 위치가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흡사 다이아몬드와 되게 비슷합니다. 네네네. 네.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희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넓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속도로 릴리즈가 일어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속도가 좀 느려졌다가 임팩트 때 강하게 팡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극대화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결국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왼쪽 힙과 여기 있는 그립 끝이 굉장히 멀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회전하면 결국 이 클럽이 닫히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쳐보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죠. 탕. 실제로 약간 채찍질을 한다. 저희가 채찍을 다루면 어떤가요? 손의 움직임이랑 이 끝에 채찍의 끝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한 물체가 채찍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만큼 여기서의 휘둘렀던 그 에너지가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정말 음속을 돌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이 클럽의 끝도 그 포인트를 좀 사용을 하면 결국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맥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이아몬드 느낌을 조금 사용을 해서 한번 쳐볼게요.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했을 때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충분히 끌려와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힘을 더 빠르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를 더 기다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바로 80이야. 약간 손이 앞으로 나오게끔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네. 채가 처지지는 않을지 네. 또 그로 인해서 좀 공이 훅 스핀이 많이 걸리진 않을까 네.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스틱을 하나 놓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지금 발과 공의 스탠스 사이에 이 스틱을 놓았는데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라인보다 절대 뒤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아주 강력한 훅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는 내 배꼽 앞에 있지만 이때 평행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러면 엄청나게 인에서 아웃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공이 강하게 왼쪽으로 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풀어지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와 버리면 반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클럽 샤프트 자체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 거리를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때 뒤져지면서 거의 이런 자세를 한번 만들어 놓고 쳐보시면
와우. 야. 81.8m per 세크가 올라올 만큼 스피드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네. 그러면 이제 오른발 앞에 그 스틱보다 헤드가 뒤에 있거나 네. 아니면 좀 너무 앞에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네. 우선은 그 힘을 쓰시는 패턴들이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포인트를 집었을 때 거의 한 80%의 일반 골퍼분들은 페이스가 여기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앞쪽에 있으시고요. 간혹 한 20%나 30% 분들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채가 여기 있어요. 그거는 사실 내가 힘을 사용하는 패턴의 조금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거나 힘을 썼을 때 클럽이 굉장히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선수들도 코칭을 해봐도 그렇고 간혹 긴장하면 뒤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각자의 문제점의 패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파악하셔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실제로는 이 클럽 헤드가 그냥 몸 앞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끝을 오히려 손을 좀 더 사용을 해서 갖고 온다라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앞으로 오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참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이 지금 우측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 여기서 페이스가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서 결국 공을 쉽게 드로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나만의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거를 좀 접목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이 위치를 만들어야 거리를 멀리 똑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골퍼 분들을 보면 항상 요즘 샬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맞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보면 다 채가 그 스퀘어보다 다 뒤쪽으로 있는데 네. 그러면 일반 골퍼분들은 이게 바로 하면 이게 과연 샬로잉이 맞는 건지 네. 이거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샬로잉이라는 게 정확하게 저는 어떻게 파악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스윙에 올라가서요. 이 샤프트의 중심으로 서로 이게 스위치가 되냐. 회전을 했을 때 이 헤드는 뒤로 가고 헤드 샤프트의 이 그립의 끝은 앞으로 오냐.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지금 제 척추각이 거의 90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샬로잉이라는 느낌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결국 이게 너무 지나쳐져 버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에서 많은 분들이 그 샬로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동작이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헤드가 떨어져야 하는데 네. 결국 제가 몸의 중심에서 백스윙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얘가 서로 살짝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아까 제가 팔자의 느낌을 말씀드렸던 게 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샷이 샬로잉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떨어뜨리는 느낌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얘가 회전과 같이 일어나야 여기 들어와서 다시 반대로 로테이션 되면서 정확한 궤도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돌게만 하시면 굉장히 강한 훅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몸의 회전과 이 팔의 회전이 내가 다운스윙 때 샬로잉이 많이 됐다면 다시 반동으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샤프트의 플레인을 평행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샬로잉이 너무 많이 되시면 정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평평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샬로잉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 보통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정확하게 수평을 찾고 그거를 이제 밑으로 대조해 보면 정확한 샬로잉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냐. 이게 좀 처지는 분들,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서 치킨윙이나 잡아당긴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그 포인트의 강도는 내가 나오고 있는 구질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훅이 많이 나시는 분인데 나는 샬로잉 좀 더 해봐야지 하시면 사실 이제 정말 위험하고요. 반대로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런 샬로잉의 좀 과도한 동작들이
도움이 굉장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너무 처지시는 분들은 실제로 정말 얘가 이런 덮는 느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는 동작들을 하셔야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스퀘어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